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천금 같은 기회를 주신 만큼 제가 분골쇄신 열심히 뛰어서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이 다시 뛰도록. 회초리를 들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는 겸허한 마음으로 제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가야 되겠다. 위대한 부산 시민 여러분,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그 마음, 시민을 섬기는 좋은 시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민심의 큰 파도 앞에서 결과에 겸허하게 승복합니다. 저와 민주당은 앞으로도 부산의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겸허하게 수용하고 부족한 것을 어떻게 더 개선하고 더 채울 것인가. 거취와 관련한 문제는 내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부산 시민의 상식의 승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굳게 다져나가겠습니다. 참담합니다. 하지만 승패는 정해졌습니다. 승리한 분에게는 축하를, 패배한 분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두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지자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모두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저 역시 나름대로 마음을 보탰습니다. 부도덕하고 무도한 사람들에게 권력을 위임할 수 없다는 일개의 시민으로서의 제 신념은 좌절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투표를 통해 다수결로 권력의 대리인을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몹시 실망스럽지만 이 또한 우리가 키워온 민주주의의 한 결과이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괴롭고 민망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시민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그들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추동해야만 합니다.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시민은 언제나 깨어있는 존재여야 하니까요. 실망은 하지만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전두환 시대도 살았고 이명박 시대도 살았고 박근혜 시대도 살아왔습니다. 시장 하나가 설마 13개월 동안 서울과 부산을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지옥의 끝장으로까지야 망가뜨릴 순 없겠죠. 부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선거는 특히 언론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뜻대로 된 것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비판한 것은 언론이 아니라 편가르기와 왜곡과 거짓 선동에 앞장선 기레기들이었습니다. 그분들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뜻대로 돼서 역시 축하드립니다. 민주당은 큰 매를 맞았습니다. 많이 아플 것입니다. 그 아픔의 힘으로 부디 당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심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여의도 벌레처럼 꾸물거리지 말고 부디 이빨과 갈퀴와 발톱을 세운 맹수가 되어주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패배는 당신들의 기회주의가 자초한 것입니다. 살자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자고 하면 살 것입니다. 지금 들으신 내용은 류근 시인이 작성한 글로 저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 읽어드렸습니다.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또다시 시작입니다. 이번엔 더욱더 치열하게 그리고 더 쉼없이 그들과 맞서야 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우선 이 큰 선거는 개별 요소들이 합쳐서 결과를 내는 게 아닙니다. 메가 트렌드, 아주 큰 흐름, 마음의 큰 흐름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큰 흐름은 마음이라는 게 결핍을 메우는 방향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부족한 걸 메우고 싶은 거죠. 이건 당연한 건데 그 결핍, 해소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면을 쓰는 거지. 다르게.
그동안 가장 큰 결핍, 해소되지 않은 감정을 가진 유권자들은 보수 지지층이었어요, 사실. 큰 선거에서 여러 번 연속으로 이기지 못하면서 누적된 좌절과 결핍이 있었어요. 예. 이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언젠가 탈출구를 찾아서 해소돼야 되는데 부동산이 원인이라고 하잖아요. 반만 맞는 말입니다. 이 해소되지 않은 결핍이 부동산이라는 가면을 쓰고 보복 투표로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부동산이 정말 원인이었으면 예를 들어서 오세훈 셀프 보상, 박형준 LCT 치명적이었어야 해요. 부동산 이슈거든요. 근데 그 LH는 이 말은 트리거, 방아쇠 역할을 했지 가장 강력한 동력원은 이 결핍을 메우는 마음의 흐름이었다. 메가 트렌드라고 계속 표현했는데 대선 정도가 원래 메가 트렌드거든요. 저는 이번엔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이 대선에 나오듯이 나왔다. 총집결했다고 봅니다. 이 표가 보수층이 얻을 수 있는 거의 최대치에 가까운 표라고 저는 보는데 해소되지 않은 감정은 반드시 폭발한다고. 폭발하지 않는 감정 같은 건 없어요. 저절로 사라지지 않아요. 예. 근데 만약에 대선에서 이 보복 투표와 마주했다면 민주당은 무슨 수를 써도 못 이겼을 거예요. 이번과 마찬가지로. 예. 이렇게 크게 져서 그것도 해소되고 또 내부적으로도 충격을 받게 되거든요. 되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잘 정비하느냐의 문제가 남은 것이고. 오세훈 국힘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이에 따라 TBS와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주목되는데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이번 선거 기간 내내 오세훈 후보 측이 편향성을 바로잡겠다면서 제기한 주요 이슈였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당선되면 TBS의 예산 지원을 안 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했고, 지난달 23일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에서 승리한 뒤 기자 간담회에서는 예산 지원 중단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셈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오 후보는 남아있는 선거 기간 동안이라도 균형을 지켜달라는 촉구라고 했습니다. 이에 반해 TBS 뉴스공장은 막판까지 오 후보의 처가의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갔는지를 증언하는 경작인 인터뷰, 생태탕 식당 주인 인터뷰 등 오 후보의 핵심 의혹 검증에 앞장서 왔는데요. 국힘당은 막판에 뉴스공장이 지난 5일 방송에서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의혹 제기자 5명을 출연시켜 이들의 주장을 90분간 일방적으로 방송했다며 거센 비난에 나섰습니다. 뉴스공장을 뉴스공작이라며 이번 선거가 뉴스공작소를 심판하는 선거라고까지 했는데요. 국힘당은 TBS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악의적인 선동방송, 편향방송이라고 규정하면서 선거가 끝나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오세훈 후보와 국힘당의 이 같은 입장은 어떻게든 TBS와 김어준의 뉴스공장 중심의 방송 운영에 손을 보려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들의 뜻대로 손봐주기가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사권, 재정지원권, 프로그램에 관여할 수도 관여해서도 안 되는데요. 그들에게는 어떠한 권한도 개입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거죠. 뉴스공장은 또 이제 어제 막방인 줄 아는 분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막방이길 바라는 분들도 많을 텐데, 예, 그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의 의지나 뉴스공장의 의지나 혹은 TBS 의지 이전에 사실 오세훈 시장 시절에 오세훈 당선자 덕분이에요. 아이러니입니다, 이게. 시장 시절에 그 오세훈 당선자는 방송 TBS를 서울시 홍보방송으로 인식했어요, 실제. 그래서 방송 개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시장의 영향력으로부터 이 TBS가 그리고 방송이 독립되도록 구조가 꾸준히 만들어졌어요. TBS도 재단으로 독립이 됐고, 네. 그리고 박원순 시장조차 방송 출연을 마음대로 못했어요. 네. 방송 출연을 요청하고 거절당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실제 박원순 시장도 뉴스공장 시절에. 그리고 TBS 사장도 방송 내용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게스트를 출연시키라 못합니다. 그렇게
구조가 만들어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뉴스공장이 마지막 방송이길 바라는 보수 지지층은 오세훈 시장에게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 시절 그렇게 10년간에 걸쳐 꼼꼼하게 절차들이 만들어져서 어렵습니다. 예, 그 점은 오세훈 시장에 감사드리고요. 인사권. 사장을 교체하고 싶어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서울시장이 서울시 예산으로 출연금의 지원을 받는 TBS에 영향을 미치는데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사 방식인데요. 그러나 TBS가 지난해 2월부터 교통방송본부가 아닌 재단법인으로 독립화되면서 시장의 인사권이 직접 행사되기 어려운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시장이 TBS 사장의 임명권을 갖고 있지만 임원추천위원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요. 서울시 미디어재단 정관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시장이 임명하며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해임할 수 있습니다. 즉 이사회를 거쳐야 한다는 이야기로 대표 임명권은 재단 출범과 동시에 시장에게서 이사회로 넘어갔다는 의미인 거죠. 사실상 서울시장에게 인사권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재정지원 중단은 가능할까요?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TBS의 재정은 연간 500억 규모이나 이 가운데 서울시가 출연금의 형태로 지원하는 금액이 400억에 이릅니다. 올해의 경우 375억 원이었는데요. 서울시는 TBS 조례 제4조 1항에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상업 광고의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요구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성이 저해된다는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결국 현행대로 서울시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재원구조를 유지하라는 건데요. 그러니 TBS가 별도의 수익 모델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되기 전까지는 서울시와 TBS는 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거기에 교통정보 방송만 하라는 지시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법원이 시사보도 프로그램 방송으로 허용하는 해석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 후보는 지난달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TBS 설립 목적을 거론하면서 교통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내 재임 시절에는 뉴스공장 같은 시사 프로그램이 없었다. 이제 TBS를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러나 이 같은 주장 역시 법적 사실과 달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2020년 9월 23일 TBS가 정치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고 쓴 이준호 전 TBS 대표의 조선일보 기고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TBS의 정치 관련 보도는 이미 허가받은 사항으로 보아야 하므로 중앙정치 논평 기능을 허가받지 않았다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는데요. 재판부는 또 TBS 지상파 방송 허가증에 교통기상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을 방송사항으로 허가받은 만큼 TBS는 방송법 제2조 제18호 소종의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전반에 관한 시사보도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교양 및 오락 프로그램에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그러니까 오세훈은 TBS와 어쩔 수 없는 공생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는 TBS와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변화된 모습이 기대됩니다.